바삭바삭한 크래커스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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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부에 이어서 2부도 에디시옹 장물랭의 이하규 팀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1부 지금 지나오셨는데 어떠신가요? 수척해지는 것 같아요.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너무 떨려요, 아직도. 아까 괜찮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저 지금 손에 땀이 지금 막 나고. 그러니까 청취자분들 제발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날려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잘 돼야지 밥 한 개 사달라고 내가 쪼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조회수를 한번 달성을 해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도와주시면 감사할게요. 하규 대표님이 끝나기 전에 2부의 주제를 읽어주셨는데요. 네. 유학 갔을 때 힘이 되었던 책입니다. 팀장님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지만 작가님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네, 기생충으로 유명해진 그 일리노이주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태국 치앙마이에서 잠깐 동안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처음 알았어요. 갔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 갔긴 했지만. 그래서 대표님과 작가님들은 다른 나라에서 공부를 하실 때 제일 좋았던 점, 그리고 제일 좀 힘들어졌던 점이 있으셨을까요? 전 좋았던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지내셨다고 하셨죠? 뭐 3년 정도 있다가 계속 왔다 갔다 다른 나라 갔다가 또 들어가고. 왜 안 좋으셨을까요? 뭐 결국엔 돈 문제죠. 뭐. 그러니까 우리 막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어딜 가면 뭘 하고 거기에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고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제 현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나 유학 갈래 그러면 좀 말리는 편이죠. 가지마. 그거 별거 없어. 그냥 한국에 살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좋은 것도 있었죠. 예, 한 반년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는 네.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 지낸 나라에 대한 인상이 되게 세게 남더라고요. 그럼 그지만 작가님.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학원 통해 들어간 유학생이 아니라 교환학생이다 보니까 감정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미국에서 학생 신분을 어쨌든 외국인으로서 유지하면서 얻은 혜택도 꽤 있었고, 다 이렇게 동년배 애들, 저보다 심지어 어린 애들, 미국은 18살이 대학을 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이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런 사소한 거 경험하면서 근데 약간 희석된 것 같긴 해요. 나빴던 점은 정말 나빴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좋은 점만 기억이 많이 남는 느낌인 것 같아요. 지훈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되게 어렸을 때 갔어가지고 네. 그냥 정말 놀기만 했던 기억이 맨날 먹고 나무 숲속을 뛰어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태국에서 있었던 치앙마이라는 지역은 태국 방콕 같은 수도는 산이 없어요. 근데 치앙마이는 산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여기저기 자연을 좀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학 가서는 노는 게 공부하는 거다. 놀다가 좀 망한. 중요한 거는 학위예요. 한 가지 팁 드리자면 네. 유학은 저는 석사까지는 좀 한국에서 마친 다음에 가시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일찍 가시거나 그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잘 되신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신 분들도 많은데,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힘든 공부 마치고 한국 딱 들어왔는데 이제 터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걸 놓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쌓아둔 석사 시기까지는 좀 국내에서 하시고, 박사면 외국에서 받고 오시거나 아니면 아예 어렸을 때 가시거나. 청취자분들도 아마 유학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고민해보셨던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약간 팁이라면 또 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주제에 맞게 저는 약간 그런 의미의 책을 가져왔는데 그러면 저부터 소개를 해볼까요? 네. 저는 Me Before You라는 책을 가져왔는데요. 작가님은 조조 모예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화 아니에요? 네, 미국이요? 그게 동명 이름의 영화가 2016년에 개봉을 했었는데요. 미국 유학할 때 이 책을 샀고 궁금한 마음에 혼자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혼자 봤었거든요. 어쨌든 이런 인연이 닿아서 이 책을 가져와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로 좀 더 유명한 느낌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원래 이제 책이 원작인데요. 배경은 영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이고요. 26살인 루이자라는 이제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6년 동안 카페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카페가 문을 닫는 바람에
백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돈은 벌어야 되고 어짜저짜 일을 구했는데 그게 바로 젊은 사업가였던 전신마비 환자 윌의 6개월 임시 간병인인 거예요. 그래서 왜 6개월인가 했더니 이 사람이 6개월 뒤에는 존엄사를 위해서 외국으로 떠날 거니까 그 기간 동안에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남자 주인공이 되게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젊은 사업가였고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한순간에 없어지면서 이거를 끝낼 방법은 이제 하나다. 그냥 삶을 정리하는 거 하나구나 라고 해서 이제 6개월 동안에 갑자기 여자 주인공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내렸던 선택을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내가 안 죽는 게 정말 맞는가? 실제로 그 영화가 개봉하고 나서도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저도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규 팀장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예술 작품에서 이렇게 내가 평소에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작품들이 정말 좀 고맙게 생각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작품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뭐 존엄사 이런 거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네. 생각을 했더라도 그렇게 내줘야 되지는 못하죠. 근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되게 좀 진지하게 고민을 했던 기억이 나서 좀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되게 인상이 깊으셨던 것 예. 같네요. 약간 이런 소설이 좋은 게 왜 그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가 표현이 된달까요? 영화로 보면은 이제 그 행동을 제스처를 따라하게 된다면 이런 문장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말투를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유학 공부할 때는 책으로 공부하는 거 좋지만 이런 대화문 통해서 왜 외국 사람들 혹은 뭐 영국 사람, 미국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그런 문화적 배경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이 책을 추천을 해봅니다.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이 슈에트 프랑스 조곡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네. 이 책은 문학세계사에서 국내에 출간이 된 적이 있는데 네.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따라서 이 책을 구하고 싶으시면 얼마 전에 했었죠. 중고책으로 헌책방. 헌책방 가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지난 방송 보시면 재밌는 꿀팁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린 이유는 네. 문학 역사상 가장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에요. 스토리가 아니라 네. 이 책이 탄생하기까지의 얘기가 정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고 슬프고 뭐 때로는 분노에 차고 그렇거든요. 네. 저 책은 프랑스에서는 알뱅 미셸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 네. 알뱅 미셸은 이제 탑 10권 안에 들어갈 정도로 엄청 되게 큰 출판사거든요. 네. 근데 작가는 이렌 네미로프스키라는 분이세요. 우크라이나 분이셨는데 이제 프랑스로 이주를 하죠. 그래서 네. 이 이렌 네미로프스키가 알뱅 미셸에서 1930년대에 이제 작품들을 내거든요. 네. 그래서 7편이나 낼 정도로 되게 왕성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유럽에는 전운의 그림자가 피어나게 됩니다. 네.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또 프랑스와 영국도 독일에게 선전포고를 하나 그 엄청나게 많았던 군대가 5주 만에 괴멸을 하게 되고 네. 프랑스는 독일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렌 네미르프스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도망가요.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던. 그래서 거기서 지내고 있는데 이 작가는 되게 뭐랄까 세상에 내재되어 숨어있는 폭력성을 되게 날카롭게 포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거든요. 네. 그 힘든 시기에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당시의 상황을 내가 문학으로 남겨가지고 나중에 적나라하게 모든 거를 다 보여주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을 오히려 더 세워요. 그래서 5부작으로 구성된 그런 책을 만들기로 결정을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작품을 완성을 하고 출간은 못해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첫 번째 전쟁이 끝나면 난 이걸 출간을 하겠다. 네. 그런데 첫 번째 작품을 출간을 다 완료를 하고 두 번째 작품까지 다 썼는데 그만 프랑스 헌병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되게 남편이 자기의 아내가 아우슈비츠로 끌려간 걸 알게 되자 아는 사람들한테 다 편지를 써요. 그것도 책 뒤에 다 나와 있거든요. 네. 또 제발 좀 우리 좀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출판사 알뱅 미셸에서 제일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이 자신의 작가를 찾기 위해서 모든 인력을 다 동원을 해요. 네. 예. 그런데 이른 네미르프스키는 한 달 만에 티푸스로 사망을 하게 되죠. 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렌의 남편도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죽게 됩니다. 네. 근데 이 둘 사이에는 자녀가 있었어요. 드니스랑
엘리자베스 두 명이 있었는데 알백 미셸 쪽에서는 이 이레네 므스키가 쓰고 있던 원고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과 그 원고를 무슨 일 있어도 찾아서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알백 미셸 사장이 지시를 내려요. 네. 근데 그때 그 원고는 첫째 딸 드니스가 가지고 있었죠. 아빠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네. 한 손에는 그 원고를 들고 한 손에는 자기 막내 동생을 들고 막 도망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알백 미셸 쪽에서는 간신히 이 두 아이의 소재를 파악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몰래 재정적으로 뭐 숨겨주면서 그 엄청난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 이렌의 두 딸을 살리는데 큰 일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전쟁이 마치한 후에도 그 두 아이들이 장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런데도 그 두 아이는 엄마의 원고를 알리지 않아요. 그렇게 알백 미셸 쪽에서 찾고 있었음에도 꼭 필요한 원고다. 이걸 세상에 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안 하죠. 무서웠을 거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걸 열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지 되게 두려워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막내딸인 엘리자베스가 반대를 했다고. 예,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난 후에 엘리자베스는 암에 걸리게 되고 죽기 전에 어머님에 대한 자서전을 쓰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엘리자베스도 하늘나라로 가게 되니까 드니스가 그 엄마의 원고를 꺼내서 이제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제는 잊혀진 작가의 유작이다라고 하고 보여주죠. 네, 그렇게 해서 탄생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드린 이유는 그러니까 한국에 소개되는 작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예, 수입서를 출간한 출판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빙산의 일각밖에 국내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가시게 되면은 아예 국내에서 읽었던 그런 작가들이나 그런 거는 좀 내려놓으시고 본토의 출판사, 본토의 이야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열심히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 좋네요. 네. 사실 이렇게 얘기만 들어도 이 원고 그리고 이게 저희가 번역돼가지고 보기까지 혹은 원서를 보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대목인데요. 네.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도 이걸 재발간을 재출간을 하고는 싶은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네. 힘들거든요. 네. 예, 좀 다른 출판사 쪽에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뿐만 아니라 이레네 므로프스키 작품도 되게 좋은데 국내에는 한 권도 소개가 안 됐거든요. 그렇군요. 이것도 같이 좀 해주셨으면. 정말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은 작가여가지고 꼭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청취자분들 헌책방 가셔가지고 뒤적뒤적 하시는 건 아닌지 또 네. 고민이 됩니다.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정말로요. 좋은 책 추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학을 좀 직접적으로 태국에 공부를 하러 갔었는데요. 네. 사실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노는 것에 좀 집중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을 했었어요. 근데 듣고 쓰고 보는 것들이 모두 다 영어다 보니까 너무 네. 지겨운 거예요. 아, 또 그러셨어요. 하루는. 그래서 한글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활자를 찾다가 개인적으로는 그때 여름 관련된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원서로 한국의 여름을 이렇게 좀 떠올리면서 그런 책들 좀 찾아봤었는데 토베 얀손이 쓰고 안비란 님이 옮기신 여름의 책이라는 책을 소개드리려고 해요. 네. 이 작가가 그 무민이라는 캐릭터 아세요? 하마같이 생긴 그 캐릭터가 있는데 그 시리즈를 쓴 소설가예요. 그래서 이 무민이라는 캐릭터는 그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약간 하마같이 생긴 하얀 되게 색깔. 유명하죠. 네, 풍선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쵸. 그 친구가 하마가 아니라 당나귀래요. 저는 몰랐는데 네. 그런 이제 시리즈를 펴낸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핀란드 작가이고요. 책의 간단한 줄거리는 여름이면 작은 섬에 와서 사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네. 소피아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이렇게 세 명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소피아가 굉장히 좀 당돌하면서 호기심이 가득한 천방지축인 아이로 나와요. 그래서 할머니도 마찬가지로 소피아처럼 굉장히 당돌하고 좀 약간 되게 막 이렇게 손녀가 이쁘다만 해주시는 거 아니고 나 말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하면서 더 얘기해주시고 좀 친구처럼 지내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총 22개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책에 앞서서 소설가 모니카 파게르홀름의 추천사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 책은 어쩌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이 좀 정확하게 들어맞는 추천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읽는 사람에 따라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좀 다양하게 연관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꼈던 태국의 여름이랑 굉장히 잘
담아있는 네, 그런 책이어서 저는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가 2주 동안 에디션 장물랭 출판사의 이하규 팀장님과 함께 했는데요. 팀장님, 2주 동안 저희가 2시간이라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있었던 것처럼 같이 있었는데 어떠셨어요? 이거 너무 익사이팅하고요. 그리고 청취자분들 이런 좋은 프로그램 살리기 위해서는 좋아요와 댓글이 꼭 필요합니다. 반감이 드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말 많이 해서. 하규 팀장님 덕분에 인쇄에 대한 이야기 혹은 또 유학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또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았어요. 네. 다음에 또 나와주실 거죠? 아니요. 이거 너무 떨려요. 두 번째는 만남에 떨림이 좀 적을 거니까 예. 그때 만남도 기대를 해봅니다. 그럼 불러주신다면 열심히. 그리고 저 선물 가져왔어요. 네? 최근에 저희가 굿즈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진짜요? 한번 열어보세요. 저희 약간 ASMR처럼 선물 개봉기. 정말요. 보이저 핀 배지거든요. 보이저는 1977년도에 나사에서 우주로 쏘아보낸 인공위성인데요. 네. 이 인공위성 가운데에는 골든 레코드라고 인류의 사진이라든가 지구의 음악 이런 것들이 가득 담은 판이 있어요. 그 외계 존재 지구를 한국. 알리는 약간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 진행된 건데 지금도 좀 우주를 태양계 밖을 지금 날아가고 있고 아직도 날아가고 있나요? 예. 이제 4만 년 뒤에 다른 성계에 닿을 거예요. 아마 청취자분들도 교과서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금속판에다가 오디오라든지 주파수 같은 거 금속으로 입력해둔 그런 배지로 만들어주셨는데 되게 상세하게 내용이 또 담겨있네요. 이거 지금도 텀블벅 하고 있나요? 아니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구입하실 데가 없는 건가요? 예. 뭐지, 약 올리는 건가요?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저희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없게끔 저희는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 프린팅한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하얀 점이 지구? 크래커스북이 하는 지구입니다. 와, 하규 팀장님이 지금 보여주신 게 저희 느낌 너무 좋은데 약간 진짜 검은 거 안에 빛의 광선 안에 약간 먼지같이 되게 하얗게 점이 하나 찍혀있는데 이게 지구래요. 이렇게 조그마군요. 저희가 가능하다면 사진 같이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클립 내용에다가 올려드릴게요. 청취자분들도 한 번씩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로봇 헌터랑 통고대 작가 작품 열심히 출간을 할 거고 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집중할 예정입니다. 남이 하지 않을, 다른 출판사에서 하지 않을 것들만 골라서 좀 진행하는 게 목표예요. 역시 인쇄의 요정, 네. 출판의 요정, 네. 우리 하규 팀장님. 그러면 다음 신간은 언제쯤 저희가 만나볼 수 있을까요? 다음 신간은 네로 황제죠. 로마의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의 삶에 따른 무레나라는 작품으로 인사를 드릴 것 같은데 네. 원래 출간 일정은 우리 가을이었어요. 내년 봄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말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도 혹시 텀블벅에서 진행하시나요? 아니요, 19금이라서 텀블벅은 힘들 것 같아요. 네, 안 되죠. 와디즈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내년 봄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또 얘기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늦으실 수는 없겠는데요. 그러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에디션 장물랭의 다음 책을 기대하면서 팀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빨리 가서 저희 사장님이랑 네네. 노셔내니까 2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불러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계속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되셔가지고 많은 책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얼굴이 발그레해지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른 주제로 또 찾아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